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이제 문제 48번 교재 72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48번 문제입니다.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초해서 큰 안전성을 가지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나왔죠. 그래서 자, 48번의 문제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이에요. 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무엇을 이용을 하나요? 알고리즘 중에서 여러분이 공개키 방식과 비밀키 방식이 있죠. 그래서 DS 방식, RSA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비밀키 방식은 키가 하나여서 DS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은 키가 두 개이고 RSA 방식을 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전자서명은 이 RSA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죠. 단지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암호를 할 때는, 암호화 시킬 때는 무슨 키를 이용을 하나요? 공개 키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독시킬 때는 개인 키를 이용을 하죠. 근데 전자서명은 반대로 암호화 시킬 때 개인키, 해독시킬 때 공개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RSA는 자, 세 사람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개키 종류는 우리는 RSA 방식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거 외에도 자, 엘가멜도 공개키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PGP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9번을 갈까요? 네,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 비밀키와 공개키 방식인 DS와 RSA 방식은 알고 있죠. 네, 3번에 있는 시드도 대칭키, 블럭 암호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는데, 4번의 SSL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 문제를 갈게요.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키코크 원리에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리즘을 왜 숨기냐,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알고리즘이 공개되더라도 절대로 그 키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키코크는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더라도 키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보안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송수신자 간의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비밀키는 네, 비밀키는 공유를 해야죠. 네, 대칭키니까. 대칭키가 뭐죠? 비밀키. 이게 말하죠.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키가 동일하다. 그래서 대칭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암호문을 주고받을 때 첫 번째 애가 키를 생성을 하죠. 이 키가 바로 무슨 키가 됩니까? 비밀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키를 얘한테 전송을 하죠. 키를 전송. 그러면 A가 받아서 암호문을 작성을 하죠. 그 키대로. 그래서 이거를 또 전송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해독을 하게 되는데 뭐를 가지고 해독하나요? 비밀키를 가지고 해독을 하죠. 암호화 시킬 때의 키와 해독화 시킬 때의 키가 동일한 거, 그게 바로 대칭 키가 되죠. 그래서 같다. 그러니까 비밀키를 어때요?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가용성이란 인가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용성이다. 그거는 뭐냐면 평소 때는 어떠더라도 하여튼 사용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51번 갈까요? 51번. 네, 인터넷 환경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송수신하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을 도청을 한다. 자, 여기서 51번의 핵심은 도청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길은 너무나 많이 뚫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통해가지고 인터넷 세상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서 얼마든지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청을 한다. 여러분이 카톡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주고받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방식은 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DOS, 도스 공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거부받는 거죠. 내가 A라는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접속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거죠. 네, 실제로는 실제로 필요한 사용자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써가지고 얘가 여기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게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ICMP 스머프 공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어떤 예는 뭐냐면 여러분이 ICMP는 어떤 우리가 접속이 됐는지, 그 서버에 연결이 됐는지 핑이라는 명령어를 줘가지고 내가 거기에 접속됐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OK라는 답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스머프 프로그램은 위장된 패킷을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IP 주소를 ICMP 핑에서 내리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된 IP 주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얘한테 핑 명령어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직접 보낸 명령어도 아닌데 얘는 계속 얘한테 답변을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니핑이 바로 이 부분이죠. 도청, 스니핑. 자, 네 번째, 트로이 목마입니다. 네,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되어서 숨어 있다가 특정한 날짜가 돼서 해커의 조정에 의해서 하는 공격 기법이 되죠. 네, 그래서 5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보세요. 52번의 핵심은 자신을 타인이나 다른 시스템에 속이는 행위다. 그러니까 52번의 핵심은 뭐다? 속이다. 네. 자, 도청하는 것은 우리가 스니핑이다라고 그랬죠. 속여서 접속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C라는 사람이 A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B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B를 속이는 거죠. 네, 그런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의 스니핑은 도청이죠. 도청. 네. 3번의 피싱은 뭐예요? 낚는다라는 거죠. 뭐 전화 피싱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접속을 해서 상대방한테 접속을 해서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네, 그걸 말을 하죠. DOS 공격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는 거고요. 되었나요? 자, 53번 가겠습니다. 보안성이 가장 좋은 패스워드는, 그러니까 우리 정보는,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관리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밀번호가 있는데 뭐 10년 동안 비밀번호를 한 번도 안 바꾼 사람도 있죠. 귀찮다고. 또 비밀번호를 원칙상으로는 모든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하나의 사이트가 내가 털렸을 때도 그 연관된 사이트에서도 털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귀찮잖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외우는 것도, 아이디 외우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거의 모든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번을 똑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비밀번호로 1, 2, 3, 4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이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올바른 비밀번호라면 영어, 특수문자, 숫자가 적절하게 조합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 숫자, 특수문자가 일단 들어간 걸 보면은 2번과 4번을 볼 수가 있죠. 근데 2번은 어때요? 1, 2, 3, 4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가장 좋은 패스워드는 4번처럼 영어,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꼭 영어, 숫자, 특수문자 순서 지킬 필요 없죠. 어디에 이제 배치하든지 간에 적절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패스워드를 뭐 1, 2, 3, 4다, 뭐 숫자만 준다든지 영문자만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맘만 먹으면 몇 분 만에 털리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네. 자, 54번에 가겠습니다. MS 오피스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에 문서 파일에 삽입이 되어서 스크립트 형태의 실행 파일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는 그랬어요. 자, MS 오피스 보통 엑셀이나 워드에 보면은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마우스 동작하는 순서를 기억을 시켜서 자, 단추 하나를 눌러주면 그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 매크로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서 같이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준 A라는 프로그램을 엑셀 프로그램을 내가 열어보려고 했더니 그 속에 매크로와 같이 있어서 매크로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 컴퓨터가 침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파일을 열려고 할 때 매크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또 매크로를 포함시켜서 저장하는 방식도 별도로 있죠. 그래서 어쨌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애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애드웨어는 뭐냐면 광고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광고 한번 보면으로써 포인트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애드웨어는.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바꿔버린다든지 광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와가지고 인터넷 사용을 할 때 너무 불편을 느낀다든지 또 나의 모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5번 가겠습니다. 55번. 회사에서 211점, 168점, 83.0이다 라고 그랬고 C클래스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소 한번 적어볼게요. 211점, 168점, 83.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주소가 있어요. C클래스예요. 핵심은 또 C클래스가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5개의 서브넷을 사용을 한다. 5개의 서브넷을 사용합니다. 핵심이 또 여기가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뒤에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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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예요 라고 그랬네요.
자, 이때 211, 168, 83 뒤에 것만 틀리죠. 34가 포함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알아내 주세요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상관없죠. 여기 있는 224를 일단은 이진수로 바꿔봐야 되겠죠. 그래서 224를 이진수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11, 0000이 되나요? 자, 1, 2, 4, 8, 16, 32, 64, 128 해가지고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있는 8비트 중에서 연속된 111이 바로 뭐예요? 서브넷 부분이 되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룹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개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비트가 3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룹은 어때요? 네. 2의 3승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런 순서대로 가겠죠. 그러면 34가 속한 그룹은 어디냐? 앞에 3군데가 이 중에서 어디까지에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찾아내주면 되겠죠. 자, 34를 이진수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01, 32에다가 34가 오려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되네요. 앞에 그룹의 주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001이 되네요. 001 바로 이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네. 그럼 브로드캐스트다 라는 것은 어때요? 여기에 다 1이 채워질 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1을 채워요. 자, 001이라는 그룹의 브로드캐스트 다 1을 채운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네, 얼마가 되나요? 네, 63이 되나요? 네, 63.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가 63인 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6번 가겠습니다. 네, 시스템 침투를 위한 일반적인 해킹 과정 중에서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것은 자, 해킹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둑이죠. 절도가 되는데 남의 집에 침투를 해서 물건을 이제 다 훔쳤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발자국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그런 게 살아있다면 그냥 잡히게 되는 거죠. 몇 분 만에. 근데 그러면 나갈 때는 어때요? 그런 흔적을 모두 없애고 나가죠. 그래서 해커들의 침입 경로 네, 그런 게 이제 로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로그 기록 흔적을 삭제하고 나가겠죠. 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 가보겠습니다. 생체 인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생체 인증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죠. 음성을 인식하다든지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우리 정맥도 다 다르다라고 해요. 정맥을 인식한다든지 또 우리 눈에 들어있는 홍채를 인식한다든지 또 안면을 인식한다, 얼굴 인식한다든지 그런 게 생체 인증 기법이 되죠. 그래서 정적인 신체적인 특징, 또 동적인 행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인증 정보를 망각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거의 없다. 우리가 비밀번호로 가면 어떠세요? 비밀번호도 뭐 집에 있는 비밀번호 있죠? 회사에 있는 비밀번호 있죠? 또 본점, 지점에 대한 비밀번호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외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카드 인식하는 건 어때요? 카드가 자꾸만 분실이 되죠. 네, 그런 분실 우려가 없다. 내 몸 자체가 내 몸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실 위험은 없다.
지식 기반이나 소유 기반의 인증 기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데 높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 인식은 좀 종종 해봤을 거예요. 지문 인식을 하면 한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 오류율을 점점 줄이고 있지만 하여튼 오류 발생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음성 인식을 하는 데에서는 한 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고 지문 인식은 1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정맥 인식은 우리가 좀 주위에서 보기 힘들었죠. 13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홍채 인식도 한 8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면 인식해 주는 것은 한 8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보안이 필요한 것, 중요한 시설에서 이런 걸 설치를 하겠죠. 자, 넘겨서 58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니퍼 탐지 방법에 이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스니핑 공격을 하는 공격자의 주 목적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획득에 있습니다. 네, 도청하는 거죠. 그래서 왜 도청을 하냐? 나의 아이디와 비번을 보고 있는 곳, 또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죠. 보안 관리자는 이 점을 이용을 해서 가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네트워크에 보내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시도할 때 그거를 이제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미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끼, 바로 3번에 있는 디코이, 네, 유인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다 스니퍼 탐지 방법의 종류들이에요. 근데 그 보기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바로 3번의 디코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에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문제도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간혹 그 기본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이제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알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에 가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웹 서비스 공격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어요. 자, 공격자가 사용자의 명령입니다. 지리어, 이런 코드를 다른 걸 추가 삽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B 인증을 우회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는 거, 검색하는 언어 뭘 배우셨나요? SQL을 배웠죠. 네. 근데 그 SQL 명령어에다가 공격자가 다른 이상한 명령어를 추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뭐냐? 바로 4번에 있는 SQL, 인젝션입니다. SQL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 배웠죠. 그런 명령어. 인젝션은 삽입하다. 그죠?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가겠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의 기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자, 우리가 기본서를 한번 참조해주면 되는데, 일단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 기법이죠. 그래서 SY 플루딩이라든지 핑 오브 데스라든지 티어드롭 어택이라든지 랜드 어택이라든지 그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DOS 공격의 종류는 여러분이 100번 해설해 보세요. 거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ARP 스푸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맥 주소를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맥 주소로 이제 바꿔주는 게 뭐죠? ARP가 되는 거죠. 근데 IP 주소를 정상적인 맥 주소로 바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맥 주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전달은 맥 주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 여기에 이제 IP 주소가 있어서 맥 주소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달될 거를 제3자에다가 다른 맥 주소로 변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낸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ARP 스푸핑이 됩니다. 자, 이번에 스머프 공격이 있었죠. 스머프 공격은 이제 앞부분에 나왔죠. 네, 트래픽을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접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SYN 플루딩, 4번에 UDP 플루딩. 그래서 UDP를 이용을 해서 도스 공격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네, 60번의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61번입니다. 네, 피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피싱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낚는다라는 거죠. 개인정보를 낚는 거죠. 1번에 프리베이트 데이터. 프리베이트 데이터는 개인정보라는 뜻이고 피싱은 낚시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의 합성어다. 그래서 유명 기관을 사칭을 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청입니다. 또는 무슨 은행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어떻게 노출됐으니까 빨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에서 위장 AP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 자인 것처럼 속이는 기법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자,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수법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메일로 뭐 여기는 경찰청입니다. 다음 링크 주소를 누르세요. 뭐 그런 식으로 방문한 사이트를 진짜 사이트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거죠. 네, 어떤 모 은행이다가 모 은행 사이트랑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혼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그 주소를 여러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좋고 링크 주소를 누르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이 다음 문제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